외모도 경쟁력이다 막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내가 스타일 감각이 없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마네킹 코디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추천해요. 그런 데를 꼼꼼하게 안 씻고 그냥 물만 적시고 대충 씻으면 사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피부는 좋은 걸 10개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원장님, 네, 요즘 남자들도 막 눈썹 문신이나 메이크업 하는 게 진짜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남자가 예전엔 막 눈썹 그리거나 비비 바르고 그러면 뭐 과하다, 막 남성미 떨어진다 이런 말 많지 않았어요? 피디님은 어때요? 옛날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관리 잘하는 사람이 좀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자기 관리하는 느낌도 들고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사실은 실력이 똑같다 해도 아무래도 더 깔끔하고 관리된 사람이 기회가 더 많아 보이는 건 현실인 것 같긴 해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막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제가 세이노 가르침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인생을 99배 더 쉽게 만드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투자다. 이게 막 명품을 휘감을 하는 뜻이 아니라 남에게 신뢰줄 수 없는 행색은 그 자체로 경제적 무능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게 뼈 때리는데요? 좀 아팠어요. 너무 아픈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네. 아무리 의사라도 머리 안 감아서 떡지고 막 안색은 칙칙하고 막 주름 가서 구겨져 있고 후줄근한 모습으로 막 아저씨 냄새 풍기면서 진료본다고 생각해봐요. 전 솔직히 진짜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좀 깔끔한 분한테 받고 싶죠, 저도. 그쵸. 딱 그거예요. 사람이 판단을 안타깝게도 실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첫인상에서 이미 신뢰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다고 해서 시술이나 수술로 무조건 예뻐져야 된다, 더 잘생겨져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랑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정리해서 보이게 만드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다이아몬드도 원석 상태에서는 그냥 돌밖에 안 되잖아요. 압력과 시간도 필요하고 마지막엔 세공을 거쳐야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외모 관리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다듬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이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렇네요, 진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신경 쓰면 좋을까요? 좋아요. 오늘은 그러면 제가 오늘 당장 막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법이 아니라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 나 자신을 잘 가꾸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몇 가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진짜 가성비 좋고 효과 확실한 것들로요. 일단 첫 번째는 복장이에요. 진짜 비싼 명품을 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탁하고 깔끔하게 다려서 입고 먼지만 털어내도 사람 인상이 확 정돈돼 보이거든요. 우리가 뭐 옷 사러 가면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막 구겨져 있고 먼지 잔뜩 붙어 있으면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디테일 몇 가지만 신경 써도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옷에 1도 관심도 없고 뭘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많죠. 저도 예전에 그러긴 했는데 내가 스타일 감각이 없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마네킹 코디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추천해요. 옷가게 가면 마네킹이 상하이가 이미 조화롭게 잘 맞춰져 있잖아요. 상의만 사면 결국 집에 가서 하의가 또 고민이 되고 감도 안 오고 거기에 뭘 매칭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한다 해도 그것도 생각보다 막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세트로 그냥 같이 사거나 쇼핑몰 같은 데 코디 막 알려주잖아요. 사진 보여주면서 그걸 이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런 걸 이제 참고해서 비슷한 조합으로 그대로 맞춰 입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헤어예요. 머리빨 막 거지존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머리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아무리 막 차은우, 장원영이어도 머리가 막 지저분하거나 막 이상하면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그분들은 사실 뭐 대머리여도 잘생기고 예쁠 것 같은 그 최최차차. 응, 최애는 최애인데 차은우 차은우는 차은우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얼굴형이랑 분위기에 맞는 깔끔한 스타일 하나를 찾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승무원들 떠올려 보세요. 잔머리 하나 없이 딱 정돈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그분들 보면 약간 헤어랑 복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신뢰가 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타일링 할 때 볼륨도 볼륨이지만 겉에 뜨는 머리, 잔머리를 좀 가볍게 눌러주는 것까지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은근히 그 잔머리 많이 뜨면은 전체가 아무리 괜찮아도 살짝 덜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되게 간단한 건데 확실한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눈썹 정리. 가끔 미용실 가면 눈썹 정리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머리 할 때마다 같이 정리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사실 레이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스스로. 고객님들도 토닝 해드릴 때 약간 강박이 있어서 눈썹 정리 다 해드려요. 좋네요. 네. 그래서 막 눈썹을 그리는 건 배우지 않아도 주변에 잔털만 깔끔하게 다듬어도 인상이 훨씬 정돈돼 보여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향기와 위생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정말 예민한 편이긴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PD님이 소개팅을 하러 나갔어요. 네. 근데 상대가 되게 잘생기고 성격도 괜찮고 스타일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요? 이미 좋은데? 좋은데? 근데 가까이 가면 자꾸 퀴퀴한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뭔가 오래 안 씻은 그런 냄새. 어떨 것 같아요? 잘생긴 걸 떠나서 음. 좀 너무 깨서 그것만 자꾸 꽂힐 것 같아요. 그쵸. 네.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씻는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해요. 남자들 보면은 그 네. 나이 들면 아저씨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신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피지샘? 그 피지 나오잖아요. 네. 피부의 피지 성분이 산화가 되면서 비누로 잘 안 지워지는 그런 묵은 기름진 냄새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냄새가 특히 잘 쌓이는 부위가 있어요. 피지샘이 많은데 잘 안 씻어지는 부위 있잖아요. 네. 귀 안에나 귀 뒤, 네. 아니면 목 뒤, 뭐 겨드랑이, 가슴 중앙, 배꼽 주변 그런데 네. 그런 데를 꼼꼼하게 안 씻고 그냥 물만 적시고 대충 씻으면 사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못 참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잘 씻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몸에서 깨끗한 냄새, 깨끗한 느낌이 나고 거기에 향을 과하지 않게만 더해줘도 호감도는 확 올라가요. 근데 사실 약간 가끔 아저씨 냄새 나는 향수 뿌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 목욕탕에 나는 그 스킨 냄새. 약간 알죠? 네, 네. 그 옛날 그 아저씨 냄새. 여성분들은 진짜 잘 캐치하시더라고요. 네. 삼촌 냄새 막 이런 느낌. 네, 삼촌 냄새.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너무 진한 향수보다는 깔끔하고 가벼운 향 위주로 고르는 편이고 무엇보다 그냥 아주 약하게 은은하게 뿌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과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네 번째는 표정과 자세예요. 예를 들어 PD님이 또 네. 회사 대표인데 면접을 본다고 해봐요. 네. 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자세도 고다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막 구부정하게 앉아서 막 무표정이에요. 그럼 첫인상으로 누구에게 더 눈이 가요? 정말 당연히 잘 웃고 약간 바르게 앉아있는 분이 좋죠. 약간 자신감 있어 보이고 적극적인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 눈빛에서 보이잖아요. 사실 자세도 습관이거든요. 저도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거북목도 있고 어깨가 막 라운드 숄더 막 말리는 편인데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사람 응대할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어깨를 펴고 곧게 앉으려고 노력은 해요.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무표정이 오랜 습관이 되면은 막상 웃을 때 좀 어색해요. 웃는 근육이 막 잘 안 써져서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웃으면 광대가 올라가서 인상이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젊어 보이고. 물론 이제 과하게 쓰면 주름이 생길 수는 있는데 솔직히 웃으면서 생긴 주름은 자연스럽고 예쁘잖아요. 마지막은 바로 피부예요. 근데 피부는 약간 시술이 답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복잡한 관리나 시술 전에 사실 기본만 잘해도 확 달라집니다.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만. 오히려 피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기보다 과해질수록 부담이 쌓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피부는 좋은 걸 10개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더해서 좋아진다기보다 망가뜨리는 걸 얼마나 줄이는가가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피지랑 먼지 같은 노폐물만 깔끔하게 씻어내고 건조하지 않게 보습 충분히 하고 자외선 차단만 꾸준히 잘 해줘도 피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좀 피지샘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생긴 여드름, 그것 때문에 생긴 흉터,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인데 그때는 뭐 피부과 시술 조금 필요한 만큼만 병행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와, 근데 생각보다 진짜 큰 돈 들일 필요 없이 조금만 신경 써도 약간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네요. 맞아요. 그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당신은 외모로 먼저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쓰라고. 저는 외모 관리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